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 학원에서 최근에 물건 분석반이라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회원님들하고 같이 답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물건 추천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돕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이 지금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업은 다 마쳤는데 이제부터 이제 결과가 하나씩 나올 참인데, 이 물건 보자면 경매지로 좀 더 깨끗하게 한번 보죠. 경매 나올 당시에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이었는데 도일동 186-1번지 외에 1필지되어 있죠. 토지가 1840평 6000제곱미터 정도 됐던 거고 58억에 감정한 건데, 제가 신권에 입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65억에 우리가 전체를 낙찰 받았던 건데요. 우선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토지가 도일동 186번, 186-1, 186-15번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토지 위에 이제 지상의 건물은 1994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경매 나온 토지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뒤쪽 땅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요 밑에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요런 땅입니다. 원래는 이제 두 개가 한 덩어리 땅이었는데, 도로구에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 쓱 지나가죠. 그죠? 요렇게 지금 세로로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렇게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이 물건의 파란 부분을 요렇게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만 파란색 부분은 보상을 받고 186-1 번지는 이제 보상을 받고 남은 땅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이 경매 물건을 보면은 토지 감정가가 높지가 않다. 개별 공시지가가 65만원인데 85만원에 감정을 했으니까 공시지가 대비로는 약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우선 감정가가 뒷땅 감정가가 대단히 싸다. 이게 이제 17억에 감정한 땅이 예상하기로 17억에 감정했는데 감정가 자체가 굉장히 싸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상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남겠고, 그럼 남은 땅은 35억 정도, 34억 8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물건, 이 34억 8천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도 좀 높겠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 1994년에 난 철근 콘크리트 및 경량 철골조 건물,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이었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 28년 됐죠. 그래서 6억 3천에 감정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물건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이 부분은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가 해놓은 거 보면 건물이 어쩌면 이쪽 구퉁이 좀 살짝 지나죠. 이쪽 살짝 지나는데 이게 전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경매 감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금액이 6억 3천이었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건물에서는 최소 10억 정도는 보상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보상 금액이 나왔어요. 보상가가 얼마 나왔느냐. 여기서 4분의 1 지분입니다. 우리 회원님 4명이서 공동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뒷땅 토지가 9억 8,800, 그냥 편의상 1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곱하기 4명이니까 40억이죠. 토지가 40억 보상이 나왔습니다. 다시 볼까요? 경매 감정가에서는 17억 감정했는데 보상가가 이 부분이 40억 정도 나왔고, 건물은 엄청 콧대가리만큼 접해있던 부분인데 5억 8천이니까 약 2억 정도 보상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사진 볼까요? 여기 요만큼이 이제 2억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면은 1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추정하기를 요 뒷땅하고 위에 건물 부분만 보상을 받게 된다면 약 한 50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지 않을까. 지금 토지는 뒷부분이 보상이 났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전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편입된 부분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 감정 평가를 했는데 그게 2억이 좀 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일부만 보상하면 어떠냐? 다시요. 건물 같은 경우도 일부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 이제 일부러 이제 우리가 질의를 했고, 그래서 공문으로 평택시에서 보내준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폐차장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 요지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 기준 미달 도일동 186-15번지의 수용에 따른 돼 있죠. 그러면 수용하고 남은 땅이 여기 요만큼 186이 1번지인데 이 토지는 면적이 4,500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은 땅이 4,0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4,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이 업을 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위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요거를 도로 사업 시행자 쪽인 평택 다시 이제 그 평택 동부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그 보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LH 쪽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전체를 보상해 줄 텐데 요거는 보상 감정 평가 금액만 우선 보내준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의 가치는 평택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오고 여기 고속화도로가 생기고 IC가 이쪽으로 생기고 이 앞에 도로는 확장되고 있고 그런 데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물건을 낙찰받은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해석을 해보자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요 뒷부분의 땅이 20억 보상받았죠. 볼까요? 20억이니까 600평 잡고 20억이니까 평당 638 평당 40억 보상받았죠. 죄송합니다. 그럼 6, 7, 42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요 뒷땅 부분을 평당 600만원 정도로 감정을 했습니다. 한 550, 600 정도다. 그럼 도로에 접해 있는 186-1번 이 땅은 얼마 하겠어요? 얘가 600입니까? 얘는 입에 담기도 끔찍할 정도로 많은 금액의 장래 가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암만 작게 잡아도 700은 하겠죠. 예, 이게 600이니까 그죠? 도로 나고 나서 동부고속화도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평택 브레인시티라는 산업단지형 택지개발지구 들어온다면 700은 안 하겠냐? 그러면 이 토지가 보십시오. 1200평이 곱하기 700이면 젠장할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뒷부분에 토지에서는 40억, 건물에서는 10억 이상 보상을, 합의 50억 이상 보상을 받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물건을 4명에서 공동 입찰을 했고 65억에 낙찰 받았는데 47억 정도를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보유기간 중에 세금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기존의 세입자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냐 또는 체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분도 지금 자동차 폐차업을 하고 계신 이분이 보증금 2억에 월세 1200인데 이분도 이 업을 보상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갈 가능성은 처음부터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정상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갈 요인이 전혀 없죠. 이제 제가 여기서 또 그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집니다. 보유기간이 저 물건이 낙찰을 3월에 받았나 그리고 잔금 납부를 4월 말쯤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7월이거든요. 그래서 꼴랑 석 달 지났죠. 그래가지고 전체를 65억 주고 산 건데 이제 뒷부분하고 건물만 해서 50억 넘게 보상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토지를 일단 40억이 나왔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수용 재결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꼼수는 아니고요. 편법도 아니고 불법은 더더욱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제만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약간의 꼼수나 편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런 사례를 여러 사람이 한 1억씩 내서 공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되려면 학원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한 구자 단위로 돈을 받아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 정도 단위로 돈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공투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싫어요. 한 3, 4명에서 공투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런 물건을 형님들하고 공투를 한다. 그래서 강사 또는 학원에 설립한 법인으로 낙찰받고 나서 수수료를 보통 이제 한 1.5%에서 2% 정도 받죠. 그럼 이제 낙찰가가 60억이다 잡으면 1.5%면 9천만 원이고 2%면 1억 2천입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게 그거죠. 9천만 원, 1억 2천, 거의 1억 가까운 돈인데 그 정도의 돈이 내 주머니에 수수료로 들어온다. 그러면 물건이 아리까리한 것들 중에서 까리해 보이지 않겠어요? 전부 다 아리까리한 물건들 중에서 아리한 것까지도 까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전체 어떤 그 수입에서는 이런 수익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학원 운영이든 투자든 충분한 수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수수료 탐이라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과해지면은 제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겠다. 아리까리한 물건이 다 까리해 볼 것 같고 수수료 욕심 나서 막 하면 안 될 것도 하자고 푸시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데처럼 이렇게 하시죠? 라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물건 보여드리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얼굴 많이 부었죠? 여러분 술을 끊어도 먹는 걸 안 줄이면 얼굴이 이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오랜만에 찍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